어느 정도 좀 살집이 있는 친구였는데 가슴 수술을 갑자기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. 그래서 응원을 했죠. 그래, 너 해봐라. 그럼 나도 해보게. 수술하고 온 거를 봤죠. 너무 예쁜 거예요. 근데 워낙 이제 가슴에 지방이 있었던 친구라서 가슴 모양이 조금 바꾼 기어도 예쁘더라고요. 나도 언제 저런 가슴을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자연스러운 가슴을 추구해가지고 저렇게 좀 큰 가슴은 원하지 않았어요. 보형물은 가슴 모양이 박공기 모양처럼 이렇게 딱 그 삼자 모양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가슴이 좋은데 누가 봐도 혹시 수술했나?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수술하려면 연차 내야 되고 뭐 며칠 쉬어야 되고 피통 차야 되고 팔도 아마 못 뜯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가족한테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제 친구가 힘들어했어요. 근데 이제 침은 연차도 안 내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, 2주에 한 번 와서 침 프로그램 받으면 되니까 그게 확실히 더 남도 모르고 나만 알고 연차 어떻게 내요? 어느 날 가슴이 연차 내고 왔는데 가슴이 이만해졌어. 좀 그렇지 않아요? 근데 남들이 내 가슴 다 알 텐데. 그냥 예쁜 가슴, 모양이 예쁜 가슴을 원해서 자연스러운 가슴 커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가슴 커지는 크림도 있고 가슴 커지는 브라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. 다 샀어요. 돈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. 가슴 커지는 크림도 뭐 푸에라리아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. 그거를 뭐 앰플도 사보고 크림도 사보고 다 해봤거든요. 근데 확실히 여기서 중요한 건 혈액순환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성분이고 혈액순환이 문제였던 거예요. 왜냐면 가슴 크림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진짜 막상 커지는 크림은 그렇게 없었어요. 근데 혈액순환을 그날따라 더 잘해주면 더 여기가 살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마사지 효과구나. 근데 저는 마사지를 좀 많이 오래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하고 있고 좀 찾아보다가 침으로 가슴을 크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다. 침이 이제 콜라겐 증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. 왜냐면 아무리 발라도 이게 뭐 커질까 싶은 거예요. 그 마사지 크림으로 콜라겐 증식되는 침이 들어가면 가슴 지방이 좀 커지지 않을까, 증식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. 혈액순환까지 되니까.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도 해줘야 되거든요. 여기 등 근육도 키워줘야지 이제 같이 커져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가슴 운동, 가슴 침, 사실 안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기 병원을 찾기 전에 다른 병원들도 막 찾아봤어요. 뭐 가슴 커지는 뭐 이런 침 프로그램을 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. 거기는 한컵 보장제가 아니더라고요. 그 상담을 받았는데 하는 말이 저희는 평균적으로 커지는 컵에 대한 그 치수를 알려줄 수 없대요.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고 이제 거기에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 모르겠다라는 말이잖아요. 그래서 보장이 안 됩니다라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거기서 신뢰를 조금 얻지 못했어요. 근데 한 컵은 무조건 커져야겠다.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컵 보장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의 컵은 어느 정도 커졌나요? 라는 게 사실 궁금하잖아요, 제일. 뭐 만약에 A컵에서 C컵까지, B에서 뭐 C컵까지 이런 거를 전 듣고 싶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. 저는 가슴침은 가짜다, 사기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가슴이 어떻게 찜으로 커지겠어,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도 블로그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막 사람들 후기가 올라오는데 일단 진정성이 저는 느껴졌고 한 컵에서 세 컵 정말 커졌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볼까? 그래, 믿자야 본전이다. 해보자. 이거는 어쨌든 한 컵 보장제가 일단 있다고 하니까 난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저는 원래 이제 딱 붙는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별로 없으니까 뽕브라라고 하죠. 왜 3cm, 2cm, 3cm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래서 5cm까지 나왔더라고요. 한번 입어봤어요.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지더라고요, 이 라인이. 근데 결국엔 이게 거짓이잖아요. 제게 아니란 말이죠.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한번 입어보자 하고 침 맞으면서
패드 없는 거를 입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것도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컵이 커지더라고요. 그니까 이제 뽕브라를 안 입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패드 없는 그런 걸 찾게 돼요, 요새는.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원장님이 여자분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. 이제 원장님이 가슴 사이즈를 재주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체크부터 시술이랑 모든 프로그램을 원장님이 해주시니까, 담당 원장님이 있으시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었고, 처음에 이제 가슴 사이즈를 쟀는데 팔을 들고 큰 컵 브라를, 속옷을 입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브라를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막상 그게 이제 4회차, 5회차, 뭐 16회차 막 이렇게 갈수록 그 브라가 차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신기했고, 인바디도 체지방 양이라 이런 걸 다 체크하면서 해주시잖아요. 그리고 1회차, 2회차, 3회차 갈 때마다 컵수를 다 써주시고 얼마나 컸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 웃긴 거 뭔지 알아요? 그 다른 병원에도 통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.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통증이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뭐 다 참을 수 있어 했었어요. 근데 처음에 딱 1회차 딱 왔을 때 안 아픈 거예요. 왜 안 아프지? 조금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블로그 후기를 보면은 따끔해요, 침 들어갈 때 아파요, 느낌 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전 그날 안 아픈 거예요. 너무 간절해서 그런가. 그래서 1회차 때 안 아팠고 2회차, 3회차 때는 이제 어떻게 맞는지 알잖아요.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몇 개인지도 알고 막 속으로 세고 있어요. 1개, 2개. 언제까지 맞지?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무서움까지 가더라고요. 무서워요, 솔직히. 이제 아는 게 무섭다고. 그래서 이 통증을 아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날은 더 아파요. 여기가 다 굳어 있어가지고 더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, 좀 기분이 좋은 날은 별로 안 아파요. 근데 유난히 좀 예민한 날 있잖아요. 그런 날 진짜 아파요. 이게 수술을 하면은 일단은 연차 한 일주일 내야 될 것 같고, 피통 차야 되고 팔도 못 들고 하는데, 이제 침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연차 안 내고 그냥 회사 끝나고 오면 되는 거고, 문제는 침을 맞으면 멍이 들잖아요. 여름에 워터파크 가야 되는데 멍들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막 예민하고 막 컨디션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멍도 더 짙게 생겨요. 회복력도 늦고. 그래서 일단 컨디션 좋게 유지하고 침치료 받고, 그 다음에 마사지도 좀 열심히 하고, 전 멍크림도 좀 발라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전혀 생활에 문제는 없었고, 멍이 일주일 정도 가는데 만약 약속이 있거나 뭐 워터파크 간다, 뭐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이랑 상담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, 안 보이는 부분으로 놔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침을 맞으면서 등 근육 운동이랑 골반 운동이랑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, 등 근육을 운동을 하니까 가슴 탄력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침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면은 더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확실히 탄력이 올라오는 게 다르고,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을 때, 침 치료를 할 때 그 간격은 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맞춰서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잘 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, 원장님이 그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운동이나 스트레치 이런 것도 알려주시거든요. 그러면 그런 유튜브도 참고해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슴이 훨씬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. 시술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멍도 멍인데 이제 팔을 좀 들 때 조금 아프더라고요. 한 이틀? 약간 찌릿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뭘 못 들고 이런 게 아니라, 뭐 가방도 메고 다 상관이 없는데 그냥 딱 움직일 때 찌릿, 그렇구나, 약간 이런 느낌 정도? 근데 그게 좀 서서히 빠져요, 시간이 지나면.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.
저는 모양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가슴이 없다 보니까 이 옆에 라인이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아래 가슴이 좀 묵직한 느낌도 없었어요. 근데 가슴 치료를 받으면서 아래 가슴이 좀 무거워지면서 약간 물방울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모양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눈바디 했을 때 모양이 제법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. 가슴이 작아진다고 해서 위축되어서 살지 말고 모든 걸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고 운동, 브라, 수면 뭐 이런 것도 다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. 근데 가슴 커지는 방법은 있는데 사람들이 투자 대비 이제 정말 커질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도를 못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무조건 시도해라. 하면 커진다. 근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안 커지는 거지 몸이 모양이 망가지는 건 다 본인 탓이에요. 잠도 안 자고 맨날 뭐 술 먹고 인스턴트 먹고 저 인스턴트 다 끊었거든요. 근데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면 커져요. 마사지도 열심히 해주고 등 근육이랑 골반 풀어주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중요하죠. 이 모든 거를 같이 했을 때 가슴 정말 커진다. 그리고 가슴 모양도 잡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짝가슴이었는데 원장님이 그 짝가슴 교정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산증인인데 왜 이거를 시도 안 하냐 이거죠. 나이가 든 할머니도 주름이 싫고 검버섯이 싫은데 이게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는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도 피부만 관리하지 말고 가슴 관리도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요.